자, 정해진 시간이 되었으므로 4월 마지막 주 2시 선능 스터디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박수로서 인사드릴까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콕플레이, KOK 플레이 전 세계 프론티어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송가병이라고 하는데요. 제 강의가 좀 길어요. 한 2시간 걸립니다. 뭐 이렇게 말할 게 많은지 좀 지겹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강의 때 많은 분들이 오시고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라이브로 시청을 하시고 또 나중에 녹화를 유튜브를 통해서 보십니다. 1년 6개월 됐죠? 아니죠. 1년 7개월. 요번 달에 지나가면 이제 1년 8개월이나 된 사업입니다. 정말 1년 8개월 전에 KOK 플레이와 지금의 KOK 플레이를 비교해 보면은 한마디로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선택했던 제가 저 스스로한테 송가병이 너 참 기특하다. 이렇게 스스로 머리를 쓰다듬을 정도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다 말씀드리겠지만은 최근에 한 2주, 3주에 걸쳐서 엄청난 소식들이 계속 지금 터지고 있죠. 저번 주에는 세계 최강의 블록체인 기술을 갖고 있는 미디움 재단과 저희가 합병을 하게 되죠. 이 합병이 시사하는 바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용을 보자면은, 배경이죠. 배경을 보자면은, 우리 콕플레이가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한 혜택을 입은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코로나 때문에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그러지 않아도 전 세계 1000조 이상의 시장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2배, 3배의 큰 시장으로 변했고, 코로나로 인해서 시중에 각 나라에 돈이 많이 풀리니까 돈이 많이 풀리면 반드시 인플레이션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인플레이션이 나면은 돈을 안전자산으로 갈아탈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과거의 국채나 금이 아닌 암호자산으로 암호화폐에 갈아타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불장이 됐다라는 것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제도 자체가 이 암호화폐를 합법화 바람으로 인정하고 급기야 우리나라는 지난 3월 25일 날 합법화가 시행이 됐다라는 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저희가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코로나 예측 못했죠. 그런데 코로나가 저희한테는 엄청난 지원군이 된 그런 케이스가 돼버렸습니다. 이래서 사업은 운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외형이 커지니까 우리의 데이터라든가 유저라든가 앞으로의 콕플레이에 대해서 엄청난 데이터가 쏟아질 거란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처리 속도, 확장성을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회사를 컨택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미디움을 만나게 됐고 미디움이 알고 보니까 세계 최강의 기술을 갖고 있다. 뒤에서 설명드릴 겁니다. 1년 8개월 전에 재단 임원들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콕플레이가 만일에 성공을 한다면, 성공할 자신도 있지만, 성공을 한다면 세계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분명히 우리하고 같이 하려고 손을 내밀 것이다. 단순한 채널링이나 단순한 제휴가 아니라 피를 나누는, 지분을 나누는 그러한 부모 형제 또는 형제 자매가 되기를 소원할 것이다. 그것이 구글이 될 수도 있고 넷플릭스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단 우리가 손을 잡고 피를 나눈다면은 어떠한 조건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거나 또는 세계 최고의 컨텐츠, IP를 갖고 있거나 세계 최고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미 갖고 있는 회사, 그런 회사 아니면은 우리를 키워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재단의
임원들의 능력으로는 10배, 20배 얼마든지 자신합니다. 하지만 우리 혼자의 힘만으로 100배, 200배, 1000배는 누군가하고 나중에 합쳐야 됩니다. 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화가 된 거죠. 그것이. 바야흐로 저는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이미 우리 콕플레이가 호랑이가 돼 있었어요. 애기 호랑이가. 예. 성공한 사업이니까 누군가가 같이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호랑이에다가 호랑이 등에 미디움이란 날개가 달렸다. 이렇게 표현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잠깐 영상 좀 보시죠. 안녕하세요. 강조원입니다. KOK가 시작한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가고, 그리고 제가 대표가 된 것도 거의 1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새로운데요. 일단은 GBG, 비슷한 걸로 최근에 BTS까지 해외 유명 거래소에 상장하고, 영화, 웹툰, TV 콘텐츠 참 열심히 계약했습니다. 정말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열리는 걸 만드는 것들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메인넷 MVP 버전까지도 오픈을 했습니다. 지난 2년의 시간은 정말 놀라운 일을 드렸습니다. 우리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했으며 또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과 보조를 맞추고 많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과를 이루어야했죠. 하지만 우리의 비전이 가시화될수록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풀어야 할 많은 숙제가 있습니다. 현실의 블록체인의 성패는 결국 우리가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빠른 속도를 구현하느냐에 달렸습니다. 물론 높은 보안성과 투명성 그리고 확장성은 당연히 갖춰져있습니다. 이리움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 최고의 엔지니어들과 지난 5년간 기술 개발에 매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공공기관과 국내 최고 기업들에게 우리의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우리의 수성을 검증하였습니다. 우리는 일종의 종합예술 학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컨텐츠를 제공해준 회사와 다양한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또 그 양질의 컨텐츠를 바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려야 합니다. 토큰 생태계도 관리해야 하고 저작권료는 항상 신경을 써야 합니다. 동시에 유저들에게 좋은 것들을 끊임없이 발굴해내는 과정도 필요하고요. 최근 많은 것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이러한 블록체인 업계뿐만 아니라 기술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팬데믹 상황이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KOK의 출범 초기부터 우리의 중요한 비전이었던 메타버스의 세계가 더욱 가시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메타버스가 기존의 가상세계나 온라인 게임과 다른 것은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메타버스는 현실과 가상세계와의 연결, 그리고 독립적으로 존재했던 컨텐츠와 컨텐츠 간의 연결을 뜻하는 겁니다. KOK를 이룰 수 있는 블록체인은 엔터프라이즈에 제공하는 고성 블록체인의 성능과 폴리 블록체인이 가져온 그런 많은 범용성, 그 다음에 토큰 이코노미의 수월성이 합쳐지는 그런 좋은 생태, 기술적인 얼라이언스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다양한 컨텐츠와 막강한 유저 커뮤니티, 잘 설계된 토큰 이코노미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혼자서 그려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때로는 더욱 강력한 얼라이언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OK가 만들어갈 미래, 이디움이 만들어갈 미래,
함께 하시죠. 함께 하시죠. 함께 하시죠. 블록체인이 나오게 된 거는 결과적으로 신뢰, 그러니까 무너진 세상에서 신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의 어떤 알고리즘, 기계와 기술로서 블록체인이 탄생하게 된 거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어떤 기술이 발전하거나 어떤 사회에 상용화됐을 때 그 기술의 구조적 깊이를 알지 못하고 그냥 사용해요. 그러려면 결과적으로는 사용의 불편함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 있는 블록체인 그런 이념을 벗어나지 않은 방법으로 속도를 높이려는, 즉 사용자가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구현한 거죠.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게 실현되지 못했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블록체인이라는 얘기만 아주 많이 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상용화로, 실생활에 적용되지 못했던 거죠. 그런 것들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이념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의 그러한 속도가 나와야만 이 블록체인이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전 세계의 상용화, 산업 전반에 어떤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거죠. 저희 회사는 블록체인 기술의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내 그리고 글로벌 엔지니어들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상용화시키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최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미디움은 기본적인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이념, 신뢰를 깨지 않고 변화하지 않고 일반 사용자가 또는 니즈가 있는 기업인들, 금융기관, 각종 정부들이 충분히 믿고 쓸 수 있는 그 사용자의 불편함이 없는 처리 속도와 검증 방법, 이런 기술을 먼저 전 세계적으로 아주 가장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을 해놓고 정말 우리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안심하고 믿고 쓸 수 있는 그런 신뢰가 가는 그런 블록체인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연계를 하는 프로젝트고요. 글로벌리 지금 블록체인은 주인이 없습니다. 예전 인터넷 사업이나 닷컴 열풍이나 이런 다들 주인들이 있지만 지금은 누군가가 기술을 앞장서서 선점해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주인이 없는 세상에서 대한민국이라는 IT 강국이 우리 미디움을 통해서 이 블록체인의 최강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미디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 기술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입으로만 이 기술이 최강이다라고 얘기한들 사실은 메아리 없는 거예요. 남들이 인정하고 객관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의료재단에서 의료 자료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기 위해서 미디움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 미디움의 블록체인 솔루션이 세계 최고의 성능으로 국제 공인이 됐다. 도대체 이 기술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건데요. 블록체인에 있어서는 세 가지 딜레마라는 게 있습니다. 트릴레마라고 합니다. 첫 번째 보안성, 두 번째 탈중앙화, 세 번째가 확장성입니다. 이 보안성이나 탈중앙화는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고유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커버가 되죠. 다만 이 확장성, 속도 면에서는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비트코인의 처리 속도 초당 TPS라고 합니다. 7번밖에 처리가 안 됩니다. 이더리움은 초당 20 TPS. 금융기관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리플이거든요. 리플이 약 1500 TPS. 현존하는 코인 중에서 블록체인 기술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갖고 있는 게 이오스입니다. 초당 3000 TPS. 그에 반면 우리 미디움이 갖고 있는 기술은요. 초당 15,000에서 3만 TPS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3만 TPS가 과연 어느 정도냐? 네. 여러분들이 쓰시고 있는 비자 카드가 초당 2만 건이에요. 1초에 2만 명이 동시 결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그것보다 훨씬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블록체인 기술은 많은 기업들로부터
많은 프로젝트로부터 시험을 받아왔어요. 어떤 시험? 소프트웨어적으로 속도를 확장하려고 했는데 이 미디움이란 기업은 하드웨어로 그것을 해결했고 그것을 증명한 거죠. 자, 이 미디움의 기술이 펜타, LG, SK, 제논바이오,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SNS 지금 발표된 것만 지금 솔루션이 공급되는 것만 대기업에 이렇게 공급이 되죠. 그런데요, 우리 국가가 인정을 했어요. 국가의 공공기관 곧 신문에 날 겁니다. 공공기관 몇 군데서 미디움의 솔루션을 공급받고 있다라는 점.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냐 알 수 있겠죠. 이제 한국을 넘어 전 세계적인 엄청난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콕플레이와 합쳐져서 한 몸이 돼서 어떤 시너지가 있느냐. 저희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3사에 다 났죠. 양질의 컨텐츠와 세계 최고 수준의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한 미디움 합작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 콕플레이는 글로벌 인기 컨텐츠로 중심으로 고성능의 기술이 융합된 플랫폼으로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계획하고 있고 세계 1위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좀 봅니다. 왜? 우리가 콕플레이로서 어떠한 블록체인 플랫폼만으로는 다소 부족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건 기술적인 면하고 좀 다른 플랫폼이니까. 근데 여기에 세계 최고 성능의 블록체인 기술이 합쳐졌다. 엄청난 사건이죠. 이 블록체인 산업이요. 앞으로 모든 산업을 다 뒤덮을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인류 최초의 발명품이고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 불이었습니다. 불. 근대사에 있어서는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 인터넷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블록체인 기술이 그 인터넷보다도 더 혁신적이고 더 혁명적인 기술로 인정받고 있거든요. 이제 10년, 12년이 됐죠. 원래 기술은 10년 이상이 돼야 돼요. 재조명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에서 내비라든가 아니면 KT라든가 기가 지니 뭐 이렇게 내비게이션 할 때 말로 기계하고 소통하는 거 있죠. 그걸 가지고 사물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사물 인터넷이 개발되고 시장에 나온 지요 10년이 훨씬 넘었어요. 네. 인터넷도 90년대 인터넷도 처음 나왔을 때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고요. 모두가 부정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저것은 어떤 범죄라든가 포르노라든가 아주 안 좋은 쪽에만 사용될 기술이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게 인터넷이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최고의 인류 역사 최고의 발명품으로 인정을 받았죠. 블록체인 기술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모든 전 산업에 다 블록체인 기술이 뒤덮을 텐데 사람과 사람과의 연결, 사람과 사물과의 연결, 기계와의 연결, 콘텐츠와 콘텐츠와의 연결, 그리고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 간의 연결. 이 연결에 의해서 모든 빅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발생될 텐데 이것을 뭘로 처리를 합니까? 물론 많은 기술이 개발이 되겠지만 거기에 독보적인 기술을 우리가 먼저 갖게 되었다. 자, 이제는 증명은 떠났다. 지났다. 이제는 진화다. 이게 1주년 때 우리 CEO께서 말씀하셨던 건데요. 이 세 분이 저희 콕재단의 임원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몇 분 안 되시는 육성분들, 그리고 제가 세계 유일의 7성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5분, 지금 이제 2분이 더 탄생이 됐습니다. 1년 만에. 2분이 더 탄생이 됐는데 이분들의 연수입이 상당해요. 평균 60억이 넘습니다. 평균. 그러면은 저 맨 끝에 있는 얘는 도대체 얼마를 벌까요? 얘는 저잖아요. 예. 얼굴도 좀 많이 바뀌었죠. 그죠? 제가 느껴요. 예. 돈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줄기세포를 맡고 있는데 거기를 안내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엔 굉장히 거부감이 있던 얘기였어요.
그런데 공감을 하더라고요. 건강은 사는 겁니다. 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일리 있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얼굴도 좀 많이 바뀌었고, 제가 이분들의 소득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못 알고 계셨던 게 있었어요. 이 소득에 속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 벌었대. 여기에 다 지금까지 당한 거예요. 다. 자, 사기꾼이 혼자선 사기를 못 칩니다. 사기칠 대상, 상대자가 있어야 돼요. 그 상대자가 누구예요? 우리 같은 소시민 일반인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는요, 아무것도 따지지 않아요. 또 대충 따져요. 대충 따지고 쟤 얼마 버는데 빨리 들어와. 늦으면 안 돼. 그냥 급한 마음에 그냥 돈 넣고 돈 먹기를 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탐욕, 욕심, 이것이 사기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무리 사기칠라 해도요, 사기 안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똑똑한 사람들만 있으면 사기꾼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무엇이다? 우리의 문제란 얘기입니다. 오늘 저는 콕플레이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은 콕플레이를 떠나서 정말로 올바른 블록체인 사업을 선택하는 요령에 대해서도 언급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공감이 갈 겁니다. 자, 콕플레이에서 사업 배경을 보니까 이제 코로나 얘기가 나옵니다. 종전에 우리 인류 역사는 BC, AC, 기원전, 기원 후로 나누어지죠. 기원전, 기원 후로. 근데 이것이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공감 가는 얘기예요. 예, 인류 역사에서 코로나가 영향을 미친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완전히 우리의 삶을 바꿔버렸고요. 생각하는 방향, 잠자는 방향, 심지어 밥 먹는 방법, 돈 버는 방식까지도 모두 다 바꿔버렸어요. 예, 생활 패턴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는 코로나 이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한 돈을 벌어야 되고 그래야 된다. 자, 코로나 이전에요. 전 세계 1,000조 원의 어마어마한 시장이었고 이 시장 자체가 매년 20% 이상 급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급성장을 하고 있었느냐? 우리가 쓰고 있는 잠깐만요.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 때문에 디지털 콘텐츠가 이렇게 급성장을 한 거예요. 앞으로도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도 계속적으로 이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 모든 것을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스마트폰으로 해결을 하고 심지어 거실에 TV가 있는데도 지금 젊은 애들은 자기 방에 박혀서 온통 유튜브만 봅니다. 핸드폰만 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했던 이러한 콘텐츠들이 디지털 콘텐츠로 변화하고 있던 시기에 코로나가 왔다는 얘기죠. 콕플레이가 시작하고 얼마 안 있던 시점에서 코로나가 왔다는 얘기예요. 이 시장이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요. 4차 산업혁명이 땡겨지고 있습니다. 그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뭐예요? 인공지능, 드론, 비트코인, 소셜미디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일 아니잖아요. 3차 산업혁명, 인터넷혁명, 닷컴 열풍 불 때도 우리 거 아니었잖아요. 예, 우리는 소시민이고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4차 산업혁명과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생을 살아나가면 되죠.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군가는 아무것도 없어도 변화를 틈타서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에서 마지막 남은 하나의 산업혁명, 뭘 손댈 수 있을까요?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건 하나 있죠.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이제 물밀듯이 세계를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왜 생겼는지 정도는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돼요.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 돈의 변천사를 이미지화한 겁니다. 최초의 돈은 조개 껍데기였죠. 그 전에는 뭐였죠? 물물 교환을 했어요. 물물 교환을 하다가
물물 교환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조개 껍데기고 그 다음에 돌을 깎아서 돈으로 썼고 금은 동화, 동전, 종이돈, 신용카드, 신용카드를 이제 이 안에 넣어가지고 다니죠. 그리고 QR카드로 또 결제를 하죠.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역사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공통점? 뭔가 기존의 화폐가 불편하거나 개선에 필요가 있으니까 새로운 화폐가 나왔다라는 걸 아시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것까지는 다 법정화폐인데 암호화폐가 나오게 된 동기는 뭐예요? 그러면 지금 법정화폐에 뭔가 문제점이 있고 개선의 여지가 있으니까 새로운 화폐가 나왔을 거라는 추정이 가능하죠. 암호화폐가 왜 생겼어요? 암호화폐 안 해보셨어요? 처음이세요? 진짜로? 진짜로? 진짜 처음이세요? 암호화폐가 왜 생겼어요? 그러니까 돈의 그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비슷한 얘기일 수 있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생긴 거거든요. 그럼 암호화폐가 언제 생겼어요? 비트코인이? 2010년도에, 2009년도에 논문이 발표되고 2010년도에 생겼죠. 그 배경은 또 뭐였을까요? 암호화폐가 생기게 된 배경. 리만 브로더스 은행이 전 세계 4대 은행 중에 하나가 파산이 되면서 미국이 돈을 찍어내서 달러를 찍어내서 그 경제 위기를 넘깁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았고 전 세계적인 국제 금융 위기라는 게 있었죠. 이 금융 위기가 빚으로 인해서 생겨난 건데 또 빚을 내서 또 돈을 찍어서 위기를 넘깁니다. 그러니까 돈이 4배 이상이 풀렸어요. 달러가. 자, 어떻게 됩니까? 돈을 비롯해서 모든 상품, 모든 사물은 많이 찍어낼수록 그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돈은 누가 찍어내요? 중앙에서 찍어내죠. 우리나라 같으면 한국은행에서 찍어내고 미국 같으면 연방준비은행에서 찍어내죠. 이 은행을 가지고 중앙이라고 합니다. 중앙은행, 중앙 권력에서 돈을 맘대로 찍어냅니다. 그렇다면 돈을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지네 맘대로 많이 찍어내니까 돈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탈중앙화한 화폐를 만들면 될 거 아니냐. 중앙 권력이, 중앙은행이 맘대로 돈을 찍어내고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없는 그런 화폐를 만들어내면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탈중앙화 화폐예요. 그게 블록체인 기술이고 그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서 비트코인이 탄생이 된 것이다. 비트코인이 암호화폐가 왜 생겨났는지 정도는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법정화폐와 비트코인, 즉 우리 콕 토큰을 포함해서 비트코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법정화폐와 비트코인 또는 우리 콕 토큰을 포함한 암호화폐의 가장 큰 차이점. 법정화폐는요, 발행량이 고정돼 있지 않아요. 지네 맘대로 찍어냅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은 발행량이 고정이 돼 있어요. 고정이 돼 있어야 맞는 거예요. 왜? 금하고 같은 가치 저장의 수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가치 보존의 수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분의 이더리움 같은 것은 양이 보장돼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런 것은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런 건 이제 따로 공부를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최근 자료예요. 최근 전 세계 투자기관들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2017년에는 그냥 쳐다만 보고 있다가 2021년 초가 들어서서 시작을 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죠? 뭔가 변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까 비트코인이 생겨난 이유가 2008년 리만 브로더스 사건이라고 그랬죠. 그 사건에 의해서 돈이 많이 풀렸다고 했죠. 그때의 시대 상황과 지금의 시대 상황이 똑같아요. 지금은 어떤 시대 상황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돈이 풀리고 있어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월 초에 또 발표를 했죠. 1조 2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을 내겠다.
그러면 돈을 또 찍어낸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재난지원금 우리 받는 것도요. 다 결국에는 우리가 세금으로 내야 되고 그 돈으로 인해서 결국엔 인플레이션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경기 부양책이 발생이 되면 무조건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안전자산으로 갈아탈 수밖에 없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기관들이 현금 자산을 안전자산으로 바꿔놓으려고 하는데 그동안의 안전자산은 뭐였다? 국채와 금이었다. 그런데 금값은 떨어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라는 것은 금값보다 안전자산으로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더 낫다라고 이제 맛들을 보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이 사람들이 완벽하게 들어왔느냐? 아니에요. 지금 자기 자산 중에서 투자 자산 중에서 약 5% 정도를 비트코인으로 바꿔놨어요. 어찌 보면 간을 보는 거죠. 어찌 보면은.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금융의 흐름이 암호화폐를 다 받아들이기로 이미 약속들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편승한다고 보셔야 돼요. 우리 개인들도 이러한 시그널을 반드시 읽어야 된다. 그렇다면은 어떤 변화 속에서 기회가 있느냐. 지금 3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생활 패턴이 다 바뀌고 있어요. 이것은 대단한 변화예요. 또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라는 표현도 정확히 맞는 겁니다. 이 변화 속에서 우리는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암호화폐, 블록체인 프로젝트 어떤 걸 하든지 다 돈을 버느냐 아니란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의 그러한 탐욕스러운 속마음, 인간의 간사스러운 마음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99% 아니 99.9%가 사기입니다. 지금도 콕플레이를 가지고 사기네 뭐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들은 안티팬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안티라고. 저는 안티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 그분들이 콕플레이를 아직 몰라서 그래요. 철이 없어서 그래요. 그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사기밖에는 못 받기 때문에 소뚜껑 보고 놀란 가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 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뒤다 보면은, 조금만 연구하면은, 이러한 강의라든가 영상을 한 번이라도 들으면, 이거 뭔가 다른 건데,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진짜를 찾아낼 수 있어요. 이 페이크, 가짜에 당하지 않습니다. 진짜를 구별하는 방법, 좋은 선택이냐 나쁜 선택이냐를 할 수 있는 방법은요. 3가지의 6화 원칙 중에서 3가지만 여러분들 따져주세요. 3가지만. 자, 누가 만들었냐? 그리고 사업 목적이 뭐냐? 자, 프로젝트마다요. 회사별로 사업 목적은 아주 다 그럴듯합니다. 사업 목적은 그러니까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말 잘 만들어내요. 목표성 좋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실체와 정체가 명확하냐 아니냐.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고 어느 학교를 다녔고 어떤 일을 했고 지금 어떠한 사회적 존재에 있느냐. 왜냐하면요. 그러한 과거를 거른 사람들은요. 함부로 남한테 사기를 못 칩니다. 그리고 잃어버릴 게 많은 사람은 절대로 사기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만든 사업이라면은 한 번쯤 검토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사기 사업 중에서 99%가 사기예요. 아니 99.9%가 사기인데 99.9% 중에 99.9%가 다 외국에서 건너온 거예요.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은 다 중국에서 건너온 겁니다. 중국은요. 지금도 하루에 100개 이상의 사기 스캠 사업들이 나와요. 치고 빠지고 못 잡아냅니다. 네. 외국인들이 만든 거, 걔네들이 만든 건 당해도 악수를 못해요. 소송을 걸 수 있어요. 쫓아가서 뺨을 때릴 수가 있어요. 못합니다. 정체가 정확한 사람이 만들었느냐 아니냐를 따져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대부분 사업들이 다 다단계 네트워크 방식으로 해요. 왜 네트워크 방식으로 할까요?
정말로요. 좋은 사업이고 자신 있는 사업이면은 세상이 다 우리나라는 특히 더하지만 전 세계가 이 네트워크 MLM에 있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예. 근데 왜 다 다단계 네트워크로 할까요? 자신 있으면 광고해가지고 일반 유저 모으는 게 맞는 거예요. 자신 있으면은. 내 상품에 강점이 있고 내가 광고하고 마케팅할 자본력이 있으면은 일반 마케팅 합니다. 다. 근데 거의 100%, 99.9%가 다 네트워크를 해요. 유저를 모으는데 가장 빠르게 모을 수 있다는 표현을 합니다. 맞아요. 유저를 모으는 데 있어서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다단계 네트워크 방식이 맞습니다. 그런데 네트워크라는 것은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상품을 개발을 했는데 내가 마케팅할 능력과 자본이 없어요. 광고할 돈이 없어요. 또 마케팅을 수십억 수백억을 뿌린다고 해서 기존의 브랜드 있는 제품을 이길 방법이 없어. 모호해. 그러면은 돈만 쓰고 이 사업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아이템, 그러한 상품들을 자, 내가 마케팅, 광고하고 유통에 들어가는 돈을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써보고 좋으면 누구한테 소개 좀 해줘. 입소문을. 그러면 내가 광고비를 가지고 유통마진을 가지고 보상으로 줄게.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말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거고 이게 이론적 본질이에요. 즉 소비를 통해서 소득을 얻게 만드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정말 인류 역사에서. 그런데 이것을 다 나쁘게 사용을 합니다. 회사가 매출을 올리려고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는 사기꾼들이 돈 먹고 튀려고. 그러니까 뭐죠? 다단계로 돈을 모아서 금융 다단계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금융 피라밋을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으로 포장만 한 겁니다. 블록체인으로.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상식적으로. 자, 무슨 거래소가 유저를 만들겠다고 다단계로 해서 자기네 거래소 코인을 판답니다. 그건 그럴 수 있어요. 바이낸스도 세계 최고의 바이낸스도 처음에 다단계로 했거든요. 다 레퍼럴 마케팅으로 다 한 거예요. 메이저 기업들은. 그런데 그건 그럴 수 있는데 아니 왜 100계정, 60계정, 40계정 이렇게 다계정을 왜 권장을 하죠? 유령이 거래소 이용하나요?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럼 뭐예요? 답 나왔잖아요. 나갔던 돈 다시 계정 바꿔서 돈 다시 갖다 넣어. 폰지, 돌려막기 게임을 하기 위해서 계정을 여러 개를 조장하는 거고요. 또 지금 세계적으로 파일코인이 좋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좋아요. 파일코인. 저도 개인적으로 거래소에서 사는 거 있습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웹사이트는 HTTPS예요. 인터넷이. 그런데 여기에 가장 취약점이 뭐예요? 보안성이 없어요. 해킹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방지하고자 여기다가 블록체인 기술을 넣은 것이 파일코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좋잖아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코인 좋은 거하고 채굴기를 다단계로 파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말이죠. 정말 그 채굴기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한국만 해도 70개가 넘게 있습니다. 다 자기네 채굴기가 세계 최고래요. 그럼 전 다단계로 안 팔 거예요. 왜 다단계 수당까지 주면서 다단계 소리 들어가면서 안 좋은 소리 들어가면서 그걸 합니까? 차라리 투자기관 가서 야, 내 채굴기 성능 니네가 검사해봐. 검증됐으면 나한테 1,000억 또는 1조만 투자해줘. 내가 여기서 파일코인 채굴해가지고 니네하고 나눠줄게. 아니면 비트메인이나 카나온 세계 최고의 1, 2 채굴기 회사에 가가지고 야 내가 니네 이름으로 OEM으로 납품해줄게. 우리 거 검증해봐. 걔네 거 레떼를 붙이면요. 날개 돋친 지 팔립니다. 왜 다단계로 팔아요? 왜? 방법이 있는데 뭐죠? 다단계 판매예요. 채굴기 판매 다단계. 파일코인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채굴기 팔아서 수당받는 구조란 얘기입니다. 또 있어요. 무슨 재정거래 아비트레이션을 해가지고 거래소 간에 차액을 이용해서 돈을 남겨서 이익을 해주겠대요. 많죠? 여기에 다 당했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말이 안 되느냐?
이 트레이딩이나 차익 거래, 아비트레이션은요, 돈이 많으면은 보세 움직임이 둔해요. 보세 움직임이 둔해지고 수익이 안 나고요. 예전에는 안 그랬지만 지금은 메이저 거래소에서 자체 트레이딩 팀이 다 있습니다. 남한테 안 줘요. 먼저 재정거래 수익을 먼저 가져가고요. 정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내가 만든 봇이, 인공지능 봇이 정말 탁월하다. 그렇다면요, 저 같으면은 여기 국민연금이나 군인공제에 갖다 줄 것 같아요. 왜? 적자의 허덕이거든요. 걔네한테 보여주고서 야, 이거 니네가 검증해 봐봐. 진짜 차트 검증해 보고 성능 검증해 봐. 이거 맞다고 하면 니네 돈 나한테 1,000억만 1조만 넣어줘봐. 내가 한 달에 1% 남겨서 돌려줄게. 걔들 그래도요, 엎드려 절하면서 돈 줍니다. 이게 상식이에요. 이게. 왜 다단계로 돈을 걷어가지고 왜? 뭐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다단계를 한다고요? 정말 개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지가 언제 봤다고 나 돈 벌어준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네트워크를 하는 이유는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논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어떻게 벌어가지고 수익을 돌려줄 건데. 예, 제1에 대한 거거든요. 이것과 이 세 가지가 다 녹아있는 게, 하나로 뭉쳐져 있는 게 마케팅 플랜이에요. 리워드 플랜이라고 하죠. 이걸 분석할 줄 아셔야 됩니다. 어떠한 조건이나 함정이나 독소조항, 허들이 있으면요, 100% 그것도 사기예요. 여기선 아주 그럴듯한 얘기하면서 여기에 조건을 걸어놓으면 그것도 사기입니다. 자, 이 세 가지만 따져도 여러분들 돈은 못 벌어도 돈을 잃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하셨던, 직간접으로 경험하셨던 그러한 사업들과 우리 콕플레이와 양쪽에 올려놓고 이것을 가지고 저울질 한번 해보시면 답이 나와버립니다. 자, 우리는 디지털 콘텐츠 시장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콕플레이를 다 하실 수 없어요. 많은 내용이 전달해 가니까. 그런데 딱 두 가지는 알고 가셔야 콕플레이가 갑자기 친해지고 싶어져요. 그리고 몸에서 심리적 저항감이 사라집니다. 첫 번째, 돈을 왜 받지? 돈을 왜 주지? 왜 돈을 받고 주지? 그리고 그 돈의 재원은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거지? 돌려막기인가? 아닌가? 이 두 가지만 알고 가시면은 오늘 성공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공부하고 싶어집니다. 자, 돈을 왜 받지에 대한 문제. 퓨처넷이라는 사업 있을 거 아니에요. 아실 거예요, 여기. 거기가 광고 보면 돈 준대요. 맞는 얘기야. 나 이 플랫폼 처음에 들었을 때 좀 신박했어. 이거 가능성 있는 플랫폼이다. 유저만 모이면 광고주가 들어올 거고. 그럼 광고 수입을 가지고 유저들한테 나눠주고. 그러면 된다. 그런데 왜 돈을 달라 그래요? 나보고 그랬어. 제가 그랬어요. 왜 내가 돈을 넣어야 되죠? 아니, 내가 광고 보면은 돈만 주면 되잖아요. 내가 유저 역할 할 건데 돈만 주면 되지 내 돈을 왜 달라 그래요? 그랬더니 광고 볼 수 있는 자격을 따야 된대.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광고 나한테 줘. 그리고 내가 광고 보는지 안 보는지 니네가 검증해. 그리고 내가 광고 봤으면 나한테 돈 주면 되잖아. 이게 상식인 거예요. 무슨 광고 볼 수 있는 자격을 해요. 결국엔 뭐예요? 목돈 넣고 푼돈 받아가는 거고 내 목돈을 앞에 사람 푼돈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폰지예요. 결국엔 폰지로 판명이 났잖아요. 똑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콕에서는 왜 돈을 받지? 그리고 왜 돈을 주지? 그리고 그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지? 그 두 가지를 알려면 반드시 콕플레이가 탄생된 배경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배경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보통 스마트폰에 어떤 앱을 깔려면은 미국 회사 구글이 관리하는 플레이 스토어를 거쳐야 됩니다. 사실상 독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독점을 해놓고 구글이 이 앱 회사들한테 앞으로 버는 돈의 30%를 떼가겠다는 발표를 해서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는요,
디지털 식민지화가 되고 있다. 구글, 넷플릭스, 애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다. 왜? 독점적인 자본 권력이거든요. 자, 그 전 세계 중에서도 우리 한국이 가장 많이 예속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디지털 콘텐츠의 세계 최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한국이에요. 자, 어제도 좋은 소식 나왔죠. 윤여정 씨. 작년에 기생충에 의해서 미나리 그리고 여우 조연상. 한국이 만든 영화도요, 세계적인 거예요. 콘텐츠 자체가. 전 세계는요, 지금 K-드라마에 심취해 있어요. 예. 전 세계는 킹덤이란 드라마 때문에 갓하고 호미를 아마존에서 사들이기 시작하는데 매출 1등을 한 적도 있습니다. K-팝은 말할 거 없죠? K-팝은. 예. K-드라마, 게임은요, 전 세계 1, 2, 3위 업체가 다 한국 업체입니다. 넥슨, 넷마블, NC소프트. 대단한 나라예요. 웹툰이, 일본이 전 세계 지배를 했거든요. 웹툰을, 만화를. 근데 네이버 웹툰이 일본을 이겨버렸어요. 엄청난 나라에 지금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크리에이터들이죠. 개발을 해서 어떻게 글로벌 유저를 만나야 되느냐? 반드시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 넷플릭스에 올려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라 그래요? 야, 니네가 우리 아니었으면 어떻게 글로벌로 매출이 나오니? 카카오, 네이버가 어떻게 돈을 벌 수가 있었니? 글로벌 메이저 기업이 되니? 그러니까 돈 내놔 하면서 매출의 30% 이상을 강제적으로 떼갑니다. 그리고 내 것을 올리고 싶어도 이 큐레이션이라는 건 선정권이라는 얘기거든요. 이 선정권조차도 지네가 다 갖고 있어요. 지네가. 그리고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아요. 어떤 거? 내 컨텐츠가 얼마나 노출이 되고 얼마나 다운이 되고 얼마나 매출을 했는지. 그리고 돈을 달래서 사정해야 돈을 받죠. 왜? 방법이 없으니까. 항의하면 바로 잘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끌려가는 거예요.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가는 건데 이것을 말이죠. 블록체인 기술을 넣게 되면은 내용이 달라져요. 첫 번째, 이 구글